아세요? 무슨 조언이에요. 그냥 5년밖에 안 있는데 그냥 견뎌야죠. 근데 세 번 나가면 또 이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뭐 팔자죠. 안녕하십니까.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신부님 성탄 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음. 맥모닝 상담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예. 그 성탄 전에 신부님 본당에 가셔서 특강 많이 하셨죠? 예, 예. 근데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얘기를 할 때 다 예. 본당이지만 왜 조금씩 다를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어떤 좋은 느낌,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더 즐겁게 강의를 하게 만드는 어떤 힘이 있을 것도 같아요. 뭐 본당 신자분들은 뭐 다 비슷하죠. 근데 많이 웃는 본당과 네네. 좀 덜 웃는 본당이 있죠. 저는 네.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네. 신자분들이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본당이 있고 네. 어떤 데는 여기가 수도원인가 할 정도로 감정 네. 표현을 못하는 본당이 네. 있어요. 네. 그 차이인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좋으면은 저희 같은 강사들은 이렇게 듣는 분들의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네. 그분들이 많이 웃으면은 막 저도 이제 딱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강의 시간보다 더 많이 오버를 하는데 웃지 않고 정색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제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왜 가끔가다 이제 강사 신부님이 질문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알면 아는 만큼 모르는 모르는 만큼 그것도 이제 하나의 리액션인데 그죠? 저희 신자분들은 거의 대답 안 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네. 그래서 처음부터 질문 안 해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당황해 하실까봐 네. 그냥 질문하고 그냥 바로 제가 답하고. 네. 뭐 강의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심적으로 힘들었고 네.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어서 이분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가면은 거의 뭐 그냥 개콘, 그냥 개그, 그렇게 해서 웃게 해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강의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본당 신부님들도 그러세요. 신자들을 좀 재밌게 해주시고 할아버지들이 웃게 해달라고. 할아버지들은 끝까지 안 웃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나중에 할아버지들이 입을 벌리고 웃는 걸 보면 오늘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영감들이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오늘 내가 잘 못했나? 그 생각이 들죠. 할아버지들이 기준이에요. 아니 한국 남자들은 꼭 술 한 잔이 곁들여져야 입을 떼신다 그러는데 할아버지들은 더 하시겠죠. 그래서 잘 웃지도 않으시고 뭐 정색을 하고 근데 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으세요. 듣기는 잘 들으시는데. 듣기는 잘 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젊어지는 방법이랄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 몸이 잘 반응하는 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자, 오늘 이 시간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의 사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이 여러 가지로 모아오셨습니다. 과연 신부님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그래서 우선 한 분의 사연을 신부님이 가져오셨어요. 자, 봉사하는 자매들끼리 질투가 너무 심합니다. 본당 신부가 누구랑 밥을 먹었는지, 누구랑 어딜 갔는지 뒷담화가 많다고 할 때마다 좀 곤란을 느낍니다. 어째야 좋은 건지. 네, 신부님도 이런 고민들을 갖고 계십니다. 뭐 저도 본당 신부할 때 뭐 본당 가는 데마다 겪었던 거 있는데 자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본당 신부님이 굉장히 잘생겼을 거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잘생기건 못생기건 모든 본당이 다 똑같아요. 그 이유는 희소가치 때문에. 신부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보좌 신부가 있으면 덜한데 보좌 신부마저 없고 주임 신부만 있다 그러면 모든 자매들의 시선이 그 본당 신부한테 쏠려요. 그 신부가 뭐 밥을 누구랑 먹었냐 이거는 뭐 아주 큰 거고
강론할 때 누구를 쳐다봤느냐. 어우, 무섭습니다. 예, 그 눈을 어디다 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허공을. 막연히 가운데를 보면은 가운데 있는 장면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팩트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신부들이 신자들을 안 보고 뒤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네. 강론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렇게 자매님들이 본당 신부를 놓고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뭐 일본에서 배용진 씨가 윤사마처럼 이렇게 팬들을 그룹을 데리고 다니듯이 그런가 하면 아니에요. 본당 이동 딱 하면은 끝나요. 그거 뭐 아주 클리어하고 좋네요. 예, 그러니까 뭐 저렇게 본당 신부한테 매달리면은 평생 따라다니겠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 본당 신부 떠나면은 바로 잊어버리고 새 본당 신부를 놓고 다시 소유권 다툼 떠버려요. 이게 한국 모든 본당들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 좋은 거는 아니겠죠? 아니, 질투를 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아직도 젊다는 거거든요.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질투할 게? 힘마저 없다면은 그 이제 완전히 할머니가 된 건데. 아, 근데 연세가 드셨어도 본당 신부를 놓고 질투한다 그러면 아직 젊다는 거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젊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죠. 근데 지금 남의 일 같이 생각하셔서 저는 본당 떠났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본당 있을 때는 머리 아팠죠. 뭐 어느 본당만 이뻐하고 어느 어느 교만, 단체만 이뻐하고 어느 단체는 미워하고 그 소리를 본당 신부 내내 들었는데 아주 지겨웠거든요. 네. 근데 본당 딱 떠나니까 뭐 그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떠난 다음에 본당 생활을 돌아봤더니 그런 것마저 없었으면은 본당 신부하기가 되게 심심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신부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 현재 본당을 맡고 계신 신부님들이 참 어이가 공감 못 하겠죠. 네, 네. 그만두면 알겠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있는 고민을 갖고 있는 본당 신부님들에게 어떻게 조언하세요? 무슨 조언이에요. 그냥 5년밖에 안 있는데 그냥 견뎌야죠. 근데 새 본당 가면 또 이제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뭐 팔자죠. 굉장히 냉정하시네요. 본당 신부는 그러니까 본당 사목이 뭐 윗분들은 뭐 복음적인 공동체 막 이렇게 그냥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당은 어떻게 보면은 좀 보육원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한테 사랑을 구하는 신자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되게 본당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본당 신부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자식 많은 집에 아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최대한 공평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체력전이에요. 체력전. 근데 다만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교우들께서 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니까 본당 신부님이 이런 고충이 있으시다. 이해하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것보다 다 쳐다봐 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건 정말 너무나 객관적인 시선으로 만약에 본당 신부가 왔는데 신자들이 그 본당 신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게 더 문제가 아닐까요? 근데 정도의 문제 아닐까요? 지금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은 그게 굉장히 힘드니까 신부님께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이제 본당 떠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순례 팀을 끌고 나가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거기서 이제 본당에서 장면이 재현이 되는데 심하지만 않으면은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하지만 않다면이 중요한. 너무 지나치면 피곤한데. 그렇죠. 뭐 적당히 있는 거는 괜찮겠다. 뭐 그냥 아예 모른 척하고 같이 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하여튼 우리 교우들께서 신부님들의 이런 고충도 있다는 것도 알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상담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신부님께 의논 드리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 정도로 올리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사연 다 저희가 내드릴 수가 없어서 그거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40이 좀 넘었는데 요즘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자신감이 없고요.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외출하면 잠시 괜찮다가 또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아빠는 폭력적이었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마 모르겠네요. 결혼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아니, 쓰시지는 남편 얘기가 않았는데. 없어서 네, 네. 보통은 이렇게 남편한테 받은 사랑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네. 없어서 네. 혼자 사는 사람인가 그런 아,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사연을 주실 때 좀 구체적으로 주시는 게 낫겠어요. 예, 네. 예. 어쨌건 40살 간 넘으면은 젊죠. 젊죠. 네. 굉장히 젊죠. 네. 인생의 중반기이고 40대 초반이면은 인생의 두 번째 인생을 만들 시기라 그래요. 그 네. 골든 에이지라고 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40대들이 창조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쳐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네. 그거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음. 제 경우를 봐도 40 중반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것들이, 했을만 하다?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저는 또 상담 심리를 45살에 했거든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40대면 창조적인 나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자신감도 없고, 소외감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은 뭘 못한다는 거죠. 예, 그냥 안 좋은 생각만 한다는 건데, 일단 외출할 때 괜찮다가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는 우울증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우울증이면 외출을 안 해요. 네, 네, 네. 예, 방 안에만 가만히 있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거를 오토매틱 소트라 그래요. 자동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아, 네. 혼자 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자매님이 현명하게 외출을 한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울감이 올 때 처방은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최악이고 일단 움직여서 네. 바람을 쐬야 돼. 바람을 쐬서 그 우울한 생각들을 떨어버려야 돼요. 그게 중요한데 그걸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어쨌건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외출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친구를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이게 외풍을 막아주는 담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요. 네.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가능하면 수다를 많이 떨어야 돼요. 근데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는 게 방법인데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다양하게 둬야죠. 놀이 친구, 대화 친구, 영화 친구, 친구들도 다 나랑 하루 종일 놀아줄 수는 없으니까 역할별로 친구들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사람 사귀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외출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귀는 걸 어려워서 안 만나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만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더 외로워지니까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보호하려면 보호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시거나 뭐 성당을 다니시거나 그렇죠. 절에를 가시거나 예. 무조건 내가 그래도 가장 마음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들어가서 언니 동생 관계 맺고 거기서 자기 쉼터를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당의 액션 단체들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런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자들도 남자분들이 레저 마리아를 많이 들어가는 게 거기 들어가면은 형님들이 네, 있고 또 네. 아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가정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뭐 그 액션 단체는 본당 신부와 상관없이 본당 신부들이 임기되면 떠나니까 네. 관계를 맺어도 오래 가기가 어려운데 액션 단체는 오래 가죠. 예, 그래서 그런 단체에 들어가시면 좋겠고, 이분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그러는데,
학대 아동인 거죠. 아버지한테 폭력적인 아버지한테 네, 학대를 네, 네. 받고 자랐는데 그런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을 많이 주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은 또 그것마저도 조금 부정하는 듯한. 근데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 그러면은 정말 심각한 증세를 보일 텐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대체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일단은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는 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완전 강박증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있어요. 네. 내가 이 정도까지 돼야지만 돼라는 그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은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완벽해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나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나 지금도 괜찮아. 네네네. 그런 자기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놔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라는 거는 내가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움츠리고 남들이 나한테 무슨 말 할까 경직돼 있는 건데 운동선수들이 몸이 경직돼 있으면 게임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힘을 빼라 그러거든요. 네. 그게 자기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냥 오늘 시합을 잘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시합을 즐기자. 그게 힘을 뺀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을 빼고 내려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까이 오죠. 가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막 경직돼가지고 나를 이런 눈으로 보면 누가 가서 얘기를 걸겠어요? 네, 못하죠. 네. 그냥 상대방이 약간 망가진 모습도 보이고 약간 이렇게 2% 풀린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도 가까이 갈 수가 있죠. 경계가 심하면 가까이 못 가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동물들을 봐도 알잖아요. 이렇게 개들 같은 경우에 모르는 개인데 네. 그냥 이렇게 불렀는데 꼬리치고 오면은 먹이도 주고 그럴 수 있는데 네. 불렀는데 막 경계하고 절로 도망가고 늦추고 오면은 으르렁거리고 못 가잖아요. 이 자매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 네. 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경계심을 푸는 게 우선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일단은 많이 노르셔야 돼요. 혼자 계시면 안 되고 뭘 하든지 간에 요새는 혼자 노는 그 게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워밍업을 해서 좀 긴장을 많이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놀이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럴 때 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된다 그러는데 성당에 들어가면 또 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당에 들어가서 편한데 나오면 또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매님은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액션단체에 들어갔거나 많이 혼자서 놀아서 내 안에 있는 심적 경직성을 좀 이렇게 풀어놓거나 그런 방법들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라떼 얘기가 또 나와야 되는데 저희 젊었을 때는 여자들끼리 24번 개를 많이 했어요. 2년에 끝나는 개, 돈 모아서 먹던 딸. 예. 그럼 모여서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다 그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고 이러니까 그런 걸 이제 친목계라고 그랬는데 이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게 편의에 의해서 많이 없어져서 그러니까 저희가 권하는 것이 성당이나 뭐 교회든 절이든 일단 어느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든지 친목을 하든지 뭐 성경을 읽으시든지 뭔가 일단 같이 하는 거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바쁘던 젊은 세대들이 바빠서 사람을 못 만나서 기계로 다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대화를 못 해요. 그렇죠. 정작 사람 만났을 때 사람들을 설득을 하거나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말을 못 해요. 네. 그 기술이 퇴화돼요. 이게 기기 세대들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져요. 나중에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더 힘들어져요. 네.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정말 친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소통이 필요한데 그냥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이것만 만지고 있으면은 그죠. 그참 그거는 보기가 너무 안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린 시절부터 제일 좋은 게 종교인 것 같아요. 아, 네. 종교를 갖고 어느 종교든지 상관이 없어요. 가톨릭이건 개신교건 불교건 상관없이 그 종교가 왜 중요하냐면 종교는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네. 만나는 사람이. 네, 네, 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뭐 거래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속내를 잘 안 보이는데 종교를 가지면은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디든지 간에 뭐 사이비 종교를 빼놓은 사이비 종교 가시면 곤란하고 네. 뭐 가톨릭은 개신교건 불교건 내가 마음이 끌리는 곳에 가셔서 그 종교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 심각하게 뭐 신앙생활 얘기 네.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으니까 네. 그냥 네. 몇 가지 처방이 나왔으니까 이 자매님께서 받아들이셔서 조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